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고민이원이의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아, 소장님. 네. 드디어 이제 그분들께서 내놓았던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서 행보가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왔는데 뭘 집어? 내걸었던 공약? 공약. 뭐 정책이라고 정책이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25만 원 공급을 하고 와우. 원가 주택 30만 원을 하겠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GTX를 신설하겠다고 이러한 네 가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에요. 참 좋은 좋아요. 정책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진짜 메인 눈으로 지켜만 보겠습니다. 못 줄 네. 거야.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사연 네. 만나봅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네,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네. 집값이 많이 올라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상황이 왔지요. 제 집값이 오른 것보다 소위 좋은 지역의 집값이 더더욱더 올라가니 말이죠. 자,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을 좀 옮기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옮길 것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전세를 갈 것인지가 엄청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위치로 옮길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알려주세요. 사실 뭐 엄빠들이 다들 생각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료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니까. 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네. 고민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내 집도 올랐지. 내 집도 올랐는데 남의 집은 항상 더 그래. 올랐어. 남의 집은 더 올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우리는 항상 높은 데를 쳐다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의 집은 커 보이고 남의 집은 많이 올라 보이는 거예요. 1주택이라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한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데로 갈아타야 되는데 1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집을 팔 때 두 네. 가지 방법. 어떨 때? 상급지로 갈아탈 때. 네, 교육을 위한 상급지로 갈아탈 교육. 때. 직장, 투자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더 좋은 거로 갈아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집을 팔고 가셔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럼 매매로 간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팔고 매매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왜? 네.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사정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배우자가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회사를 퇴직했다든지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300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을 작은 데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필요할 때. 그게 아니라면 네. 더 좋은 상급지로 갈 때. 네. 그 이유가 아니면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 뉴스 보니까 네. 새 대통령이 정책을 잘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그거 위험한 전략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제가 실패한 그렇죠.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려요. 자, 팔았는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멘붕이 오죠. 와, 쭈빼기. 난 도대체 뭔 짓을 한 겨? 나 인생 왜 이렇게 사는겨?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 나 정말 똑똑한가? 나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네. 그다음부터 또 고민에 빠집니다. 나 언제 들어가지? 또 고민의 떨어질까? 연속이네요. 10억짜리가 9억 되면 8억 떨어질 것 같고요. 7억 떨어질 것 그쵸. 같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집이 있는 사람이 무주택 되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반대. 입장이에요.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되죠. 네. 근데 사람. 그렇죠. 아, 갑자기 네. 가슴이 짠해오네. 그죠? 집이 있는 사람이요. 네. 무주택이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해요. 제가 실제로요. 자기 집을 팔고요. 똑같은 집인데 1억 더 주고 자기 집을 사신 분을 제가 두 분이나 봤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남편이 그렇죠. 그랬대요. 뭐 하는 짓이요? 똑같은 집을 왜 샀다가 팔았다가 왜 난리야? 이런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이주택자들은 그냥 스테이 하는 거고요. 팔았을 때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학군 때문에 그쵸, 더 좋은 데로 가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인데 선택을 해야 될 게 여건이 안 따라줄 수 있잖아요. 그쵸. 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인데 네. 내가 학군 때문에 갈아타야 될 집이 이 정도야. 자금이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네네네. 땡길 거 다 땡겨도 안 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택시장이 이제 상승기 초입이라면 학군이 좋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택시장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다. 상승기 마지막 정도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정책을 뭐 일정 부분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올라간 거고요. 네. 내려갈 때가 되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갈아타는 거는 좋은데 진짜 영끌해서 갈아타. 아 그런 건 좀. 그런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면은요. 지금 집을 전세 주고 학군 좋은 데로 가시라. 전세 가는 게 아. 정답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학군 때문에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봤지만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얼음같이 객관적으로 내 자녀를 좀 들여다봐야 돼. 진짜 내 애가 공부를 잘해서 제일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잘해서 애가 좋은 환경에 학군 네. 좋은 데 애를 넣어두면 애가 날개를 달고 공부를 더 잘하느냐. 아, 그 정도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좋은 학군으로 가느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전교 1등을 했대요. 경기도 광명에서. 광명에서. 굉장히 즐겁게 잘 살았는데 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애가 공부 잘하니까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네, 강력하죠. 대치동 목동. 진짜? 갔는데 첫 번째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야. 진짜요? 환경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고등학교 3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용꼬리보다는 백머리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무리해서 좋은 학군으로 갔는데 자녀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뭐 하는 짓이요? 잘못된 짓이죠. 잘못된 짓이지. 네. 투자라도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꺾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 연끌했는데 답 없어요. 답도 없고 네. 애는 애대로 힘들어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대로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냉정하게 보시고 필요하다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현명한 전략은 진짜 엄빠들이 결정을 잘 하시는 걸로 도움되는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네. 귀에 쏙쏙 박히는 첫 번째 답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송파구 2000년대 초반 건설된 40평대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종 주거 지역이나 공급 당시 용적률 규정에 따라 300%에 가까운 용적률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좀 고려했을 때 재건축이나 세대 증가 리모델링이 쉬워 보이지 않고 만약 본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 후에 한 5년에서 10년은 본인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 연차가 그럼 25년에 30년 정도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높은 용적률에 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사실 이거 저도 고민해봤거든요. 네. 저 단독동 아파트였는데 교통이랑 다 지하철이랑 이런 게 너무 좋고 근데 단독이니까 투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가 약간 싶었는데 새 아파트는 아니까 가격도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이 가격 주고 또 이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물 건너 물 건너갔다고? 물 건너갔어요. 남의 일이 아니네. 네, 제 일이라. 근데 이거 질문 보니까요 제가 좀 웃긴 웃었는데 무슨 아파트인지를 알려줘야 도대체 이거 그게 뭐야? 중요하네. 그냥 막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 나름대로. 잘했다. 잘했다. 어떤 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니까 네. 송파 삼성 레미안이 오. 한 2001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래요? 용적률 290% 정도 오. 되고 동부 센트레빌 오. 센트레빌도 2001년도 지었어요. 아, 그래 300%가 돼요. 여기가 진짜? 299%. 그러니까 이 정도 아파트 맞네. 아닐까. 맞네. 네, 이런 아파트 같아요. 아니면 말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느냐? 삐. 있습니다. 바로? 아니 290% 재건축 된 적이 없고요. 아.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왜 어렵냐면 할 수는 있지.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1대1 재건축하면 돈을 돼. 내서. 뭐든지 돈이잖아. 뭐니 고민이 뭐니 네. 부동산도 아파트도 이게 재건축도 고민이 뭐니야. 뭐든지 뭐니가 문제거든요. 네. 자, 왜 뭐니가 문제냐면 네.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요.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새집 다오. 다오. 단 나는 돈을 적게 내겠다. 그렇지. 그게 재건축이거든요. 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돼. 만약에 그렇죠. 지금 용적률이 한 뭐 150% 정도다? 라고 하면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네.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조합에서 조합원들 분담금을 맞춰서 하면 나는 돈을 몇 천만 원 안 내고 새 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300%. 300%. 그러면 새로 부시고 새로 지어도 이 정도야.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 내 돈 다 내야 되겠지. 그냥 도대체 토해내는구나. 그냥 뭐 하는 짓이요? 내 돈 다 내고 그냥 안 할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굳이 조합원들이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래 우리 다 돈이 하자. 많으니까 돈을 내서 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그 중에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그쵸.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나 지금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왜? 하냐?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주해야 되지.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쵸. 안 해.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건축이 잘 된 아파트들은 저층 아파트들.
개포주공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80%였어요. 아, 그럼 굉장히 100% 낮았죠. 아래 정도가 돼야 100% 아래면 무조건 적고요. 아, 목동이 용적률이 110에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중층 아파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 만약에 150%라고 한다면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면 어때요? 100% 정도가 더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을 이야.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아파트 경우에 용적률이 290%라면 3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쉽진 않아요. 왜? 골격을 그대로 두고요. 땅을 파서 건축비도 많이 들고요. 네. 안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에 승부를 걸 수는 없겠는데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요. 그냥 플러스 알파. 물론 추진되는 단지에 들어가면 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그쵸. 이거 같이 나중에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들어간다면 고려 대상에서 빼고요. 추진되면 나는 땡큐고요. 추진 안 되면 나는 그대로 갈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 시장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필요하냐가 첫 번째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네. 그리고 자금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분이 없는가? 큰 평수 말씀하셨죠? 네, 거의 40평대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40평대가 진짜 실거주로 필요하냐? 면적이 크면은 물론 좋긴 하잖아요. 좋긴 좋지. 좋긴 좋은데 좋지. 좋으면 뭐하냐고 돈이 더 들어가잖아. 돈을 더 투입하고 네. 내가 40평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예를 그래도 들어서 들어가겠다. 자녀가 3명이다. 네. 방이 많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돼. 큰 집이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40평 해야죠. 해야죠. 근데 부부하고 둘이 살아. 근데 난 넓은 게 좋아. 이거는 좀 과한 욕심이다. 이거는 그냥 네. 방에 거울 좀 붙여가지고 넓게 보이는 효과를 좀 내든지 꿀팁인데? 그렇게 하든지 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왜? 지금이 시장이 상승기 초입이라면 욕심을 내도 시장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요. 충분히 올라가는데 지금이 상승기 마지막 또는 침체기 진입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전세가 레버리지가 되니까 크게는 안 네, 떨어지겠지만 네, 네, 우리가 취득세 내고 계산세 내고 양도세 종부세 내고. 내고 팔 때 양도세 그렇죠. 내는데 조금 올라가지고 그게 뭔 메리트가 있냐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하냐. 필요한 목적이 우선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이 무주택자인가요? 그 부분이 안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이 있는데 갈아타는 건지 무주택인데 집을 사겠다는 네. 건지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사되 자금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면적이라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좀 더 자세히 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좀 주실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이름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요. 뭐 자녀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자녀가 있는지 음, 내가 필요한지.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금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좀 더 좋을 것 빠져서. 같아요. 익명이니까 사실 얼굴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열심히 또 풀어봤는데요. 소장님과 저랑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콤비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어. 저희 직원분들의 사연을 직접 또 풀다 보니까 또 이런 그 뭐랄까 안정감도 들고 제가 또 하여튼 좋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진짜 생기. 뿌듯해요? 네. 정말 많이 뿌듯해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마무리 해볼까요? 네네. 부동산 고민이 뭐니?